다시 요거 여기까지 이제 이미지 뽑아내는 과정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이제 텍스처까지 다 진행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텍스처까지 다 진행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자, 요렇게 텍스처 들어가져 있는 상태. 그리고 지금 저희가 팔도 아까 이제 외팔 외다리 요 부분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세팅 맞춰서 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여러분들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렌더가 어떤 걸로 그러니까 렌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렌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메뉴에 여기 렌더 세팅 프로퍼티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뒷부분처럼 생긴 거. 요 카메라 뒷부분처럼 생긴 거 있는데, 요 렌더 엔진을 사이클로 바꿔줄 거예요. 사이클로. 그리고 이 사이클이 여러분들이 뭐 한 번씩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지금 제 거 여기 앞에 화면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사이클 렌더입니다. 사이클 렌더고요. 얘를 EB 렌더로 바꾸시게 되면은 자, 요렇게 약간 좀 뭔가 건조한 듯한 느낌이 좀 나죠. 대신에 뭐 그림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다 표현은 되기 때문에 요 느낌이 EB 렌더와 사이클 렌더의 차이점은 뭐냐면 어, 뭐 퀄리티 부분에서도 있기는 있겠지만 뭐 EB 렌더에서도 충분히 그 퀄리티를 높여서 진행을 좀 해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EB 렌더는 일단은 뭐 모델링 퀄리티도 높기도 높아야 되지만 텍스처 퀄리티도 높아줘야 돼요. 텍스처 퀄리티도. 그래서 EB 렌더에서는 텍스처 퀄리티의 그림자까지 직접 텍스처 그림자 부분까지 다 제대로 좀 잡아주고 텍스처에다가 시간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사이클 렌더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샘플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저희가 레고 하는 데 있어서 뭐 별다른 재질 집어넣지 않고 그냥 플라스틱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게 크게 뭐 여기를 수정을 해 주실 필요는 없지만, 아마 디폴트 상태라면 여기가 1000 정도 잡혀 있을 거고요. 렌더에는 한 4000 정도 잡혀 있을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뷰포트는 여기 렌더 뷰 상태에서 32, 그러니까 좀 저퀄리티로 한번 보는 거죠. 저퀄리티로 보는 거고, 맥스 샘플링은 자 렌더링 했을 때 정말 완전 최종 결과물을 뽑아냈을 때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맥스 샘플링을 32 정도 놓고 진행을 좀 해주시면은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두 번째 요거는 얘는 이제 신 프로퍼티라기보다 얘는 출력물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력물 상태. 그래서 출력물 상태를 여기 어느 정도 사이즈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 24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애니메이션 들어가면서 30프레임으로 제작을 할 거예요. 30프레임으로 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렌더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렌더링 할 건지, 그리고 아웃풋 어디다가 렌더링을 했을 경우 어디다 저장을 할 건지, 그 다음에 파일 포맷은 무엇으로 할 건지 여기서 세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세팅을. 그래서 여기 세팅해주는 부분인 거고, 얘는 뭐 이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렌더링을 할 것인지 라는 게 있는데, 라이트 부분에 섀도우나 앰비언트 오클루전, 이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더 드릴 거예요. 애니메이션 렌더링을 할 때. 그 다음에 에미션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거 좀 잡아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씬이나 뭐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아까 라이트도 잠깐 설치를 해봤지만,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잡아주는 거예요. 뭐 바다라든지 아니면 산이라든지 이런 거 해줄 때 여기 텍스처로 그런 이미지 HDRI라고 얘기를 합니다. HDRI.
요 HDRI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미지 저희가 직접 나중에 다 구해서 하나씩 좀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 렌더링을 하기 전에 일단은 여기 라이트 배치나 이런 것들 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라이트를 보시면 여기 라이트 여러분들 처음에 가장 좀 쉬운 라이트는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에이리어 라이트가 있습니다. 요 에이리어 라이트. 그러니까 분위기, 그러니까 라이트 방향 분위기라고 좀 봐주시면 돼요. 분위기. 그래서 요 에이리어 라이트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노란색 점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 점을 이 캐릭터 쪽으로 이렇게 밀어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라이트가 이 캐릭터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뭐 45도 각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라이트에는요 주광이 있고 보조광이 있고 반사광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 세팅이에요. 기본 세팅. 그래서 여기 주광 이렇게 배치를 해놨으면 요 여러분들이 색상도 컬러도 바꿔 주실 수가 있습니다. 컬러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서 놔주시면 여기 렌더뷰로 봤을 때 컬러가 이렇게 좀 달라져요. 약간 주황빛이 좀 노을이지는 듯한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그쵸 뭐 저녁 거의 초저녁 같은 색상이 좀 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라이트를 이제 보조광을 하나 만들 겁니다. 보조광 요거 하나 Shift D 눌러서 X축으로 좀 이동을 시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도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캐릭터를 바라보게끔. 자, 문제는 뭐냐? 보조광과 메인, 그러니까 그 주광이랑 주광이랑 보조광이 굉장히 이제 또 같은 색상의 파워도 같이 같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에 여기 보시면 캐스트 섀도우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림자도 다 잡혀 있어요. 여러분들 축구장 경기나 야구장 경기 같은 거 보면은 선수들 바닥에 보면은 그림자가 뭐 4방향이나 8방향으로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캐스트 섀도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라이트를 여러 개 배치를 해주시게 되면 라이트가 있는 방향에서 이제 그림자들이 다 생겨요. 그래서 자, 보조광은 이제 이 캐스트 섀도우를 꺼주시면 돼요. 여기.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름도 좀 바꿔주세요. 라이트 부분을 자, 보조 라이트, 그러니까 서브 라이트로 이름을 좀 바꿀 겁니다. 서브라이트. 서브라이트를 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서브라이트는 파워가 한 여러분들 500 정도, 300에서 500 정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메인은 70%, 뭐 70%, 60에서 70%, 그리고 서브라이트는 한 30에서 50%, 그리고 그 뒤에 백라이트, 이제 반사광 라이트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한 10% 요렇게 좀 주시면 돼요. 10% 미만.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래서 메인 라이트 같은 경우는 한 700와트, 700와트 잡아주시고, 서브라이트 한 300, 400 이렇게 좀 주시면 되고요. 라이트 색상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좀 바꿔주셔도 됩니다. 바꿔주셔도 돼요. 저는 지금 약간 메인 라이트는 이렇게 약간 살색으로 좀 넣고요. 서브 라이트는 약간 보라색 좀 넣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백라이트, 반사광 라이트를 좀 가겠습니다. 얘 똑같이 Shift D 눌러서 뒤에다가 놔주시고 바라보는 방향을 이렇게 쏴주시면 되겠죠. 위치도 가운데다 좀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뒤에 백라이트 부분까지 넣어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뒤에 반사광 들어가는 부분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렌더링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지금 백라이트가 너무 세요. 300W로 잡혀 있어서 100W로 좀 잡아주고, 그래도 좀 센 것 같다. 그럼 더 낮춰주시면 되겠죠. 50W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굴곡이 좀 지게끔 뒤쪽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게끔 세팅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 라이트와 서브 라이트 그리고 백 라이트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좀 한번 좀 배치를 해봤습니다. 배치를 좀 해봤고요. 이번에는 자 지금 저희가 팔 다리가 하나씩밖에 없어요. 자, 팔 부분 반대쪽에도 배치를 해주는 방법은 뭐 복사해서 가운데 3D 커서를 기준으로 해서 스케일 X축으로 마이너스 1을 주시면은 반대편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지는데, 자 요거를 얘네가 아마 여러분들 자 중심축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뭐 팔이나 손이나 자 여기 위치에 중심축이 오리진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리도 이런 식으로 요 중심쯤에 여기 있거나 아니면 이쪽에 있거나 이렇게 배치가 될 건데, 자 미러라는 기능으로 반대편에다 좀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팔 같은 경우 지금 제 거 큐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팔에다가 이제 미러 기능을 주겠습니다. 모디파이어 부분에서 요 미러 기능을 줄 거예요. 미러 기능. 이 미러를 주시게 되면은 얘가 여기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 오리진을 기준으로 팔이 이렇게 미러 기능으로 적용이 돼요. X축 반전으로. 그러면 얘를 여기 중심 가운데 월드에서 봤을 때 요 원점 0.61 기준으로 반대편에다 배치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 해주려면은 여기 뭐 또 따로 세팅을 해주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얘를 중심축을 옮길 거예요. 자, 컨트롤 A를 눌러주면 올 트랜스폼이라고 있습니다. 올 트랜스폼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오리진이 여기 0점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0점으로. 그래서 자, 올 트랜스폼 눌러주시면 오리진이 여기 가운데로 이동이 되면서 반대편에 팔이 생기죠.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도 얘도 미러를 주고 그다음에 컨트롤 A 눌러서 올 트랜스폼 해주시면 반대편에 생겨요. 다리도 똑같이 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카메라 배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 거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제가 맨질맨질해요. 자, 요거 이제 약간 머테리얼 부분에도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머테리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적용을 시켜 놓은 부분은 이 베이스 컬러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 초반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거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여기 베이스 컬러 이 부분 보시면은 여기다 이제 저희가 텍스처를 집어넣어 줬죠. 텍스처를 집어넣어 줬는데, 자, 두 번째 이렇게 이제 맨질맨질한 느낌이 나게끔 해주시려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스페큘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프니스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메탈릭이라는 항목도 있어요. 요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메탈릭과 스페큘러 요 부분은요 반사 부분을 만들어줘요. 반사율이 좀 더 강하게 나오게 해줘라. 아니면 뭐 메탈릭도 높아지고 스페큘러도 높아지면은 거의 스테인레스 재질 같은 느낌이 나요. 거울이나. 근데 자 여기에 러프니스가 있는데, 이 러프니스는 무엇을 해주는 거냐면은 반사되는 그 비춰지는 부분을 뿌옇게 잡아주는 기능이에요. 자, 반사되는 부분이 선명하게 보여지면 거의 거울이죠. 거울. 근데 반사되는 부분이 뿌옇게 되면은 거의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날 겁니다. 아니면은 불투명한 유리. 이런 느낌이 좀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거는 여러분들은 아마 0.5로 돼 있을 건데 제 거는 지금 한 반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큘러가 0.5가 들어가져 있는 상태에서 러프니스가 줄어들다 보니까 약간 여러분들 거보다 좀 더 맨질맨질한 느낌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 수치를 막 이렇게 조절을 해 보셔도 괜찮아요. 일단은 요 정도 부분까지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여기 이제 카메라 뷰입니다. 카메라 뷰. 넘패드 0을 눌러주시면 카메라 뷰 모드로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생긴 아이콘도 있습니다. 카메라 모양 이렇게 생긴 아이콘도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를 이제 움직여 보시면 제 거 같은 경우는 카메라 현재 보는 상태로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고 위치 이동하고 줌인 줌아웃도 되고 가능해집니다. 자,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단축키 N을 눌러서 여기 뷰라는 항목을 보시면요. 뷰라는 항목에 보시면 이제 카메라 투 여기 자, 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투 뷰.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은 내가 현재 카메라 모드로 화면을 회전시키고 움직이고 확대하고 줌인 줌아웃을 했을 때 카메라가 그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카메라 모션을 줄 때는 요거 체크하고 움직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거 체크해 놓고 내가 렌더링을 해서 이미지 한 장 뽑아내 렌더링을 할 위치를 카메라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요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1920에 1080 이렇게 좀 잡아놨었죠. 지금 제게 모니터상 조금 위아래 납작하게 보여가지고 자, 요 사이즈로 요게 이제 카메라 크기가 잡혀서 렌더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렌더링이 될 때는 요 카메라 세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 카메라 세팅으로 들어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뷰포트로 볼 때는 이 상태에서 카메라 끄고 뷰포트로 볼 때는 여기서 제가 요 포컬 렌스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왜곡이 좀 심하니까 한 80 정도 놓고 85 정도 놓고 진행을 좀 하시면은 좀 보기 좋을 거고요. 자, 여기를 80 포컬 렌스를 여기를 85로 한다고 해서 렌더링 할 때도 85가 적용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얘는 말 그대로 뷰입니다. 뷰포트 상태예요. 그래서 렌더링 했을 때도 이런 느낌이 나오게 해주려면은 여기 카메라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여기 포컬 렌스를 바꿔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카메라 포컬 렌스를. 그래서 얘를 85로 바꿔 주시면 돼요. 85로 바꿔 주시고 카메라 모드로 다시 가서 위치 잡고 렌더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렌더링은 F12 여기 메뉴 렌더에 렌더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요걸로 렌더링을 해주시면 돼요. 뭐 렌더링을 하면 여기서 뭐 오클루전 렌더라든지 섀도우 렌더라든지 따로 또 추가로 해주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자, 일단 요것만 그냥 한 장 렌더링 하는 부분 좀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